또한 질의회신위원회라는 것은 일반기업 회계 기준 관련한 질의를 위한 회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신 내용에 대해서 큰 방향만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융자산, 재고자산,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 기준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서 회계 정책을 개발하고 회계 정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반 기준 문답 5.4에서 회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진은 판단에 따라서 회계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질의 회신에서는 회사가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회계 정책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산인식 여부에 대해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가상통화에 대하여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산이라는 것은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무제표에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취득 시점에 원가, 즉 대가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 등가액 또는 대가에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현금을 주고 그것들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현금이 되겠고요. 만약에 그 비트코인을 가지고도 또 다른 코인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지불한 대가, 지불한 비트코인의 공정가치로 그 취득 원가를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자산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을 해서 자산으로 인식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 회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정 과목 명칭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통화의 경우에도 그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 과목 명칭을 정해서 재무제표에 개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후속 측정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 활성시장이 있는 경우와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활성시장이 있다라는 것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 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금융상품 기준서라든가 농림업 기준서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 매 보고기간 말에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속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활성시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현재 가상통화의 종류가 1,5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 많은 가상통화 중에는 거래 빈도와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어떠한 거기서 이제 제공되는 가격 정보가 신뢰성이 없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매 보고 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한 손상 차손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우에 이제 회원이 매입 주문을 해서 회사는 단순히 이제 보관만 하고 있고 이제 그 소유권은 이제 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상통화를 회사의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적인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래소가 파산을 하는 경우에 회원의 가상통화를 파산재단에 이제 편입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관계의 불확실을 한 측면 등을 고려해서 회원이 위탁한 가상통화가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이제 검토하고 해당 가상통화가 자산으로 인식해야 하는지를 회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 공시 내용인데요. 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및 유의적인 거래와 회계 사건의 회계 처리에 적용한 회계 정책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본문에 표시되지는 않는 사항이더라도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들을 이미 기준서에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석을 공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가상통화도 또한 이에 따른 주석 공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할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가상통화 종류별 수량, 금액, 그리고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회원의 가상통화를 별도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만일 이제 기말 평가 금액과 후속 기간에 가상통화 공정 가치가 하락했다는 내용 등의 그러한 사항도 그러한 추가 정보도 공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도회식 논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시되는 제시한 내용들은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이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가 회계 정책을 개발하는 데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